이렇게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인사들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일반적인 대통령실 보좌진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핵심 실세들로 불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업무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름이 등장했던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혹을 받아왔는지 이준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총선 참패 직후 협치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야권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공식 부인했지만 핵심을 자처한 일부 관계자들은 익명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며 정반대 설명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런 인사 공보 라인에 있지도 않은 일부 참모들이 아니다. 그럼 비서실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내 얘기가 맞다. 해당 보도에 진원지로 의심받은 인사들은 이기정 의전 비서관과 강훈 정책홍보 비서관, 김건희 씨가 이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구성된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 하지만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의 존재는 소문으로만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공개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의 통화 내용은 다시 한번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냥.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내부자의 설명. 특히 김 씨 수행비서 이력이 있는 황종호 당시 행정관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은 이 같은 소문과 의혹이 결국 사실에 가깝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이기정 전 비서관과 황종호 전 행정관 10차례, 강훈 전 비서관은 14차례 통화할 정도로 밀접했던 겁니다. 김 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조 전 비서관은 무려 18번이나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오시게 된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저 이제 그 바닥 관심 없습니다. 캠프 때부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지금 운동 중이라 별로 통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의 한남동 7인방 관련 질문을 받자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이런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거짓 해명으로 부인을 감쌌다는 의혹까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김건희 씨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들 쭉 전화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달 동안의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보면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네, 우선 이원모 당시 대통령 인사비서관과 5차례 통화를 했고요. 얼마 전 전해드린 것처럼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과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는 모두 10차례 이상 그야말로 수시로 통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도 10차례 통화했습니다. 영부인의 업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참모인데도 거의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거든요. 한 번에 10분, 20분 이렇게 길게 통화한 기록도 있고요. 45분 통화한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시스템상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통화 상대방들은 대통령의 참모이지 영부인의 참모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부인이 상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담당 행정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 상의하지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영부인이 직접 전화를 걸고 더구나 이렇게 자주 그리고 오래 통화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취임 뒤 영부인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을 없앴죠. 이 결정이 오히려 김 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앤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담당 행정관을 통해 소통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이 제2부속실 설치를 미루고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이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전화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2부속실 안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근데 논란이 있는 인사들과도 자주 통화를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특히 뭐 관상가, 풍수지리가 이런 백재권 씨 가장 많이 통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근데 이게 전부가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신 기록에는 주식회사 21g 김태형 대표가 쓰던 번호도 등장합니다. 네. 김 씨와 친분을 토대로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이 관저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던 기간인 2023년 8월 2일과 8월 27일 김건희 씨와 3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7월 23일엔 김 씨가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낸 기록, 또 8월 17일엔 통일교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른바 건희2 번호가 아닌 김 씨 개인 번호로 3분 정도 통화한 기록도 확인됩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이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 2달치인데요. 기간을 더 넓혀서 보면 그리고 김 씨가 사용하던 비화폰까지 들여다보면 더 많은 의혹들이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달치가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하고 또 뭐 비화폰까지 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뭐 감시하거나 수사할 거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총선을 앞둔 2023년 11월, 12월 요때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불러서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네. 윤희석 대변인님도 다녀오셨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갔으면 이러겠어요. 그래도 당직자였잖아요. 이걸 당직자라고 쓰는 게 네. 저는 네. 이렇게 되면 헷갈려요. 이게 아마 현역 의원들일 거예요. 당직을 여기까지만 가진 할게요. 현역 의원 그렇게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직을 가진 가진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당에서 당대표, 근무하는 당직자가 아니라 아마 제가 당대표, 알기로는 원내대표, 당에서 원내대변인 근무하는 이런 뭐 이렇게 당직자 사무총장 수석 이렇게 그러지 말하는 않았을 거죠. 거예요? 네. 자, 안 그런 갔다 왔다.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예? 어떻게 공천을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랑 네, 당직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대통령실에서 총선 어떻게 하면 이기냐 그 작전 짜는 것도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윤석열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공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는 데서 이 논의한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김건희 씨가 그 당직자들 모아서 특히 이제 아마 현역 의원들 중심에 당직자들 모아서 그 전략을 짠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빨리 자리가 해야지, 없었어야 되죠. 없었어야 네. 돼. 네. 근데 그때 소문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전혀.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갔다 왔는데 당직자가 아니었나? 아무도 하여튼 모른단 말입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정말 현역 의원들인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 이게 당직자로 통칭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계신 분도 당직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고 예. 저처럼 사무처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정치하는 사람 중에 당직을 맡은 사람은 당직자라고도 하고 그 중에는 현역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분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이 레벨도 알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의 배우자가 왜 여당의 총선 전략을 너무 웃겨. 이게 뭔가 그렇죠. 좀뭐 당연히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대통령도 없어 또 심지어. 여기 또 보도에 보면 여기 국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나눠 수차례 관저에서라고 써 있네요. 그럼 사무처인가 보다. 예, 사무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근데 좀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웬만한 이런 일 갖고는요. 뭐 비화폰, 안가, 그다음에 또 뭐 칠상시 통하고 교육부 차관 전화 수시로 하고 그냥 뭐 국정을 그냥 총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좀 학급의 뜻이 없는 본인의 남편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래서 그것도 국힘의 사무처 당직자들에서 보도 내용을 보면은 공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천이 성공적이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 왜 학습을 했겠어요, 공천을? 공천하려고. 네네네. 그렇죠.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공천에 대한 당의 운영 구조가 근데 이분은 본인이 당대표 할 것도 아닌데. 당원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당원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당직자를 불러서 이걸 학습했다는 것은 당무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뭘 알아야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놀랄 만한 이 일이에요. 장면을 한번 그냥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 상석에 김건희 씨가 앉아 있어서 당직자 쭉 있고 자 이번 총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그럼 여기서 또 네, 저희가 생각할 땐 말입니다. 요런 공천이 아마 이번엔 좀 먹힐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너무 부끄럽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당직자를 직급별로 나누어 수차례 관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초청하지 못한 남아있는 당직자들을 계속 부를 예정이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초청을 못하고 연기가 됐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네. 그 오찬 참석한 사람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식사 참석에 앞서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또? 반납을 하고 들어갔다가 끝나고 찾아 나왔나 봐요. 진짜. 신용 보는 줄 알았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이 대화를 이어갔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근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법을 만약에 적용한다 하면? 이거요? 네. 이건 그냥 뭐 부적절한 행동이죠. 아, 뭐, 따뜻한 뭐, 영부인의 어떤 그 원래는 뭐 점심자리? 가끔 막 이렇게 뭐 식사를 베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뭐 이런 종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오히려 좀 소소한 얘기나 뭐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대단하십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 저 반납시키는 거는 네. 이게 뭐 습관인가? 그러니까 왜 검사들도 그 김건희 씨 만날 때 휴대폰 반납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휴대폰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늘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많이 자리가 당했잖아요.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하나 나오거나 누가 녹음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놓고 갔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본인 같습니다. 또 여러 차례 또 문제가 됐으니까.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네. 여기 참석했던 당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가서 좀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도대체. 네, 진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예. 누군 줄 알아요, 물어보지. 에이 뭐 당장 뻔하죠. 제가 봤을 때 뭐. 딱 잡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의외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 예. 또 당시 영부인이랑 같이 예. 식사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가볼까요? 김건희가요 실제로 국정을 더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직원들은 김건희를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용산 7인방 논란이 일었었던 적이 있어요. 용산의 7인방 김건희를 위해서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때 대통령실은 강력 부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 김건희 라인 이런 거 없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도 국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그 이야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이런 그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뭐 이런 그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만은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달리 보이네. 김건희 라인 타고 그냥 윤석열한테 치고 올라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그 김건희가 용산 7인방하고 엄청나게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2023년 8월 딱 한 달만 봤거든. 한 달간? 한 달간만 놓고 우리가 잠깐 보자고요. 네. 정리해 주시죠. 자, 김건희와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통화를 한 사람은 1위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와, 11번 한 달인데. 2위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와, 커버넌 컨텐츠 도슨트 맞습니다. 이름을 코바나 가지고 있고요. 콘텐츠. 그리고 3위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MBC 이기주 기자랑 그 한 번 떴던 그분이고요. 그리고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도 무려 행정관하고도 9번이나 통화를 강릉의 그 회장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 했네. 엄청 했습니다. 야,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랑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관들이랑 이렇게까지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 진짜 일 열심히 했어 김건희는. 정말로. 윤석열보다는 훨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장하고도 비아폰 연락한 게 다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한테도 전화 8분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우리가 예. 다뤘지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건희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사인인데 어떻게 저 공무원들한테 다 연락이 되고 또 김건희의 말이 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저는 참 김건희가 그동안에 저 공무원들을 갖다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썼던 이 증거들 정말 좀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이 저렇게 놀아놨다는 것 자체가. 일과 시간 중에 공무원들하고만 한 게 아니잖아요. 유튜버들한테 또 연락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잠을 안 잤으니까. 자기 때 남편 들어와서 자면은 그 전화기 갔다가 또 지가 또 다 보고서 맞습니다. 답장하고 다 했다고 윤석열이가 얘기했잖아. 그렇습니다. 진짜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니까. 네. 그 와중에 누구 만나서 또 이거 뭐 목걸이 부탁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뭐 바빴겠어. 네. 제가 제일 눈길이 가는 부분은 김동조 그 연설기록 비서관 김동조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하고 많이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친분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한필 연설기록 비서관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연설기록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뭐예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만드는 거죠. 자리잖아요. 예. 근데 2023년 8월 달 8.15 광복절 기념사도 또 이상한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 그때 윤석열 그렇죠. 예. 대통령의 언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수준의 네. 연설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아이디어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김건희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네.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그 말은 연설이나 뭐 이런 공적 발언을 통해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내용을 김건희가 정리하고 야 이렇게 저거 이 내용 넣고 뭐는 빼라고 했다고 하면 김건희가 정치한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정기획 비서관을 합니다. 김동조가. 근데 이 사람 재산이 330억이에요. 그렇죠. 뭐 1년 사이에 100억 이상 또 200억 올랐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주식 전문가야. 내가 그게 아주 불안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김건희하고 통화를 길게 합니다. 내가 그게 아주 찝찝해. 이거 김동조 씨. 내 말에 동조해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년 만에 210억 증가했다. 요거 약간 재산이. 진짜 1년에 210억. 예. 홍보 라인하고 기획 라인이 확실하게 김건희 사람으로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가 항상 중심 사진에 등장하고 윤석열은 옆에 배경으로 블러 처리가 되는지가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는 건데 그거를 호통을 치고 딱딱 개통을 밟아서 하라고 했다는. 아니 실제로도 조선시대 때 뭐 왕이 있으면 위에 상황 있잖아요. 김건희가 상황이었던 게 다 그 명태균 녹취에도 나오잖아요. 네. 뭐 갑자기 뭐 당선인이 어떻게 해서 뭐 윤한홍이 뭐 정리하고 뭐 밀어붙일 거예요. 본인이 공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국정 운영의 개입은 너무나도 식은죽 먹기로 됐고 네. 자기 사람은 이미 다 공정 라인에 심어놨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개헌만 쏙 빠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예. 본인 스스로는. 그렇습니다.